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성을 할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입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이 학교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따라 기묘하게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빨리 과제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간 탓인지 넓은 도서관 홀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아 집중적으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자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집중력이 흐려져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마음에 자리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람실 구석에서 희미하게 옹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몸을 익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봤던 학생 중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도서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서, 보관실 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지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문서, 보관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서 보관실은 도서관에서도 가장 낡은 구역으로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소리는 문 너머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문서가 가득 쌓여있는 방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한켠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또렷한 형상을 이루어가더니 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그의 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입을 열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왜 왔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은 말을 이을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다가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와 방 안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종종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도서관의 향수를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보관실에서의 기묘한 만남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자신이 졸업을 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도서관에 갈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모를 일입니다. 그 여성이 당신을 찾아올지.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를 공유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오는 날의 미스터리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게시판에서 수많은 댓글과 함께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나는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해 여름은 달랐습니다. 비가 유독 많이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마을 외곽에 오래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걷고 싶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펴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걷지 않아 길 옆에 있는 작은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에 비해 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사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비에 젖어 있었음에도 어딘가 오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여자가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서 우산을 같이 쓰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는 빨간 끈이 매여 있었고 그 끈은 신사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끈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라도 걸었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발을 돌려 돌아보았을 때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조금 으스스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혼자 있는 것에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나는 여러 번 그 숲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같은 자리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빗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광경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라질 때마다 왠지 모를 답답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에 대해 마을의 노인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야. 비가 아주 많이 오던 해 그녀는 그 신사 앞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다고 하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이 그곳에 남아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더구나.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여자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숲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비항시 그녀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후로 몇 번의 장마가 지나고 나는 마을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그 여자의 고요한 미소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인적이 드문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 전원이 사망한 이후로 버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잊고 살았지만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섭고도 흥미로운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던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겠지만 다 함께라면 재미있는 모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종종 그 집을 배경으로 찍힌 귀신 사진을 봤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음침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집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그 소리는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어떤 사진들은 눈 부분이 기이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상태로 집 안을 둘러보다 보니 친구들 중 한 명이 2층에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누군가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멈칫했지만 결국 함께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문에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인 줄 알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 무엇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렴풋한 형체가 우리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거울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이전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의 일원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향한 시선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달린 뒤에야 우리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 집과 거울 속 형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형체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낯선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그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이사 오려는 사람들에 의해 철거되었지만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낡고 오래된 집 이야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집이 있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